자, 이번 회차에서는 송덕기 주장 택견 이제 계보에 대해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택견의 계보, 임호, 그리고 송덕기 10명 정도 인물이 있고 여기에 물음표를 이렇게 해뒀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이렇게 몇 사람. 자, 계보에 대해서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무형문화재 이게 제도 자체가 이게 좀 뭡니까? 지금은 이게 많이 엄격합니다. 이거 지정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1983년도 그것도 군사정권 때예요. 그거는 그냥 그 문공부 산하의 문화재관리국이 있었는데 내가 다는 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 있었다. 정책적으로 그냥 자, 그런데 지금 뭐 이제 무형문화재 이제 제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송덕기가 얘기했던 택견 계보, 택견의 계보라고 이렇게 1983년도 본인이 머릿말을 쓴 이제 책에 이렇게 수록이 돼 있어요. 임호가 있고, 그 다음에 임호로부터 이제 송덕기 외에 10명,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실명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음표를 이렇게 딱 해뒀어요. 이 물음표가, 이 10명 위에 있었는데,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한다.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어. 자, 근데 물음표를 해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떤 10명 이외에 또 이제 복수의 어떤 사람들이 이 임호한테 배웠다. 우선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실례를 얘기하겠습니다. 충주 쪽에서 그 택견 계보라고 했던 거, 제가 그거 문화재청에 얘기해가지고 2018년도 정확한 월까지는 기억이 안 되는데 2018년 1월인지 2월인지 초입니다. 초인데 박털백, 박무경 이래가지고 막 계보다 해가지고 막 해뒀었거든. 그래서 박털백, 박무경이가 실존 인물이긴 하냐? 그런 짓 하지 마라. 내가 지적을 했어. 왜? 택견은 일개인이나 특정 단체 것이 아니에요. 택견 명칭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 어떤 민속적인 이게 문화유산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그리고 문화재 지정되어 있으면 국비가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박들백, 박무경이 실존 인물인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막 계보닥하고 올려놓고 막 이렇게 액자를 걸어가 붙여놓고 뭐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돼. 그럼 좋다 그러면 문화청에 내가 그러면 이거 해결하겠다. 문화청에 내가 근거 내놔라 이래서 박들백, 박무경이 근거 못 내놓지. 그래서 2018년 1월인지 2월인지 모르겠는데 문화재청 사무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충주 쪽에 얘기를 했대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그게 이렇게 내려졌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그 뒤까지는 내가 확인은 못했어요. 근데 문화재청에서도 박들백, 박무경 존재에 대해서 이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어떤 허위 정보들이 자꾸 배포되고 있잖아. 또 한 가지 실례를 들면 충주에 세계무술박물관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는데. 근데 충주 세계 무술박물관에 택견이가 패널을 택견 계보다 패널을 설치해뒀거든. 거기에도 송덕기, 박털백, 박무경이 막 하고 이게 들어가 있어. 그래 내가 문화재청이 이제 공식 기관이니까
이제 이제 1차로 박털백 박무경이 이게 어떤 저 실존 인물인 근거를 내놓으러 못 내놓잖아.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저 충주 측에 저 얘기를 했다. 사무관이 나한테 전화까지 했었고, 이 사실관계입니다. 내 사실관계 얘기 안 하면 이게 저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내가 저기 충주 그 세계무술박물관 내가 저 담당자한테 내가 저 전화를 한 거예요. 자, 문화재청도 저 이렇게 지금 처리를 했다. 충주 세계무술박물관에 택견 개보라고 저 막 해놓은 거 거기서 박털백 박무경이 당신도 근거 내놓을 수 있냐? 그 나중에 회신이 왔어요. 어떻게 회신이 왔느냐? 충주 세계무술박물관에 택견 개보라고 돼 있던 거 그거를 철거를 했다 이거야. 그쪽에서 철거를 하고 다시 이게 어떤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돼 있느냐? 송덕기 신한성 요것만 딱 해둬서 그 뒤에는 수정을 해가지고 그 패널을 설치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거기 박털백 박무경이도 들어있어서 그래 내가 그거를 수정시켰어요. 계보 자체가 그거는 가짜거든. 왜? 실존 인물인지 확인도 안 되는데 이 계보다 하면 되겠어? 자, 그런 실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택견의 계보를 한번 이제 송덕기 이제 옹이 이제 얘기한 거예요. 택견 계보다 이제 송덕기 측입니다. 자, 임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송덕기 아까 얘기했듯이 송덕기 그 다음에 10명 실명을 이렇게 적어뒀고 그 다음에 물음표를 이렇게 딱 해뒀어요. 좋다 이거지. 그러면 뭐 배운 사람들 더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실명이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모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게 제가 연구자라서 이게 물음표 불확실한 거예요 지금. 왜 불확실하냐? 자, 이 무형의 것은 전통 문화에서 이 어떤 계보를 이게 뭡니까? 유형처럼 이게 눈에 딱 보이게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배운 거는 맞아. 배운 건 맞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제강점기 거치고 그 다음에 해방되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있고 격동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한반도 자체가 이게 뒤집어지고 했지. 그래서 내가 배운 건 확실해. 확실해. 어느 정도 배웠는지까지야 뭐 다르겠지만, 내가 동작 기술 몇 가지 배웠을 수도 있고, 몇 년 동안 직접 도제식으로 그렇게 배웠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외부에 이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내가 그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거기까지 양해는 돼. 그래서 송덕기가 말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죠? 송덕기가 동작은 이렇게 하니까 택견이라 하고 우리는 그게 택견인지 알 수는 없지. 교차 검증은 안 되지만 안 되니까. 그런데 하면서 택견이다 하고 그다음에 이모한테 배웠다 하니까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송덕기가 말이 달라져서요. 그죠? 본인이 여기 뭡니까? 이게 1964년도 한국일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어떤 사람인데 예용희 씨가 1973년도 이제 문화재관리국에 그 태권도 관련한 이제 조사 보고서인데 그게 뒤에 이렇게 좀 첨부해가지고 제출했어요. 자, 그런데 송덕기는 자기가 18세 때, 18살 때, 이모한테 배웠다. 이모는 나이가 29세였다, 이래요. 그런데 83년도에 이 책에 머릿말을 쓰면서, 여기 머릿말을 쓰면서, 아니다. 12세 때부터 했다, 이래서. 그러면은, 이게 나이가 달라진, 보세요. 자, 송덕기가 12세부터 배웠다 이러면은 6년을 소급합니다. 6년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송덕기가
1964년도, 뭐 73년도 이렇게 보고될 때, 그점 해가지고는 자기가 18살 때, 18세면 고등학교 2학년이죠. 지금으로 치면, 뭐 다 컸다고 볼 수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모한테 배웠고, 이모 나이는 29세였다. 이래서. 그런데, 그 뒤에 10년 뒤에는 송덕기 스스로 자기가 배운 나이를 바꿔서 12세부터 배웠다 이래서 그러면은 이게 18세가 아니고 12세가 되면은 그때는 이게 초등학교 때죠. 어릴 때죠. 초등학교 때이고 그러면은 이모 나이는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모 나이. 그러니까 이모 나이도 그러면은 6년을 그러면 소급을 시켜야 됩니까? 이게 지금 불확실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송덕기가 18세 때 배웠다. 이모는, 29세였다. 이 정보가 하나면은 되는데, 정보가 송덕기가 이거를 정보를 바꿔버려서 18세가 아니고 자기는 6년을 소급해서 12세부터 배웠다 해서, 그러면 송덕기, 이모 나이는 그러면은 그대로 있어야 되냐, 아니면 6년을 소급해야 되냐, 같이. 그래서 이 택견계보라고 하는 이 이모에 대해서 지금 불확실해진 거예요. 송덕기로 인해서. 이 사람이 뭡니까? 송덕기 얘기대로 송덕기가 18세 때 배웠고 29세였다. 그리고 송덕기가 6년을 자기가 배운 나이를 소급을 시켜서 그럼 만약에 이게 같이 소급이 돼야 된다면 29세가 아니고 6년이니까 35세가 되는 거예요. 이 20대하고 30대가 다르잖아. 그러면 뭐 이모 나이는 뭐 그대로다. 그러면은 송덕기만 그러면은 18세가 아니고 6년을 소급해가지고 12세부터 배웠고 그 이모 나이는 그때 29세였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15살이면, 아니, 12세면은 봅시다. 8, 9, 10, 11,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다, 그죠? 초등학교 5학년이면 이게 어린애예요, 아직. 중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12세의 송덕기가 29세의 송덕기를 봤을 때, 이거 하고, 18세 때, 그러니까 이게 성장을 했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면은, 다 컸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11살 많은 동네 큰형님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정리. 송덕기가 택견계보라고 이모한테서 이제 송덕기 외 10명 더 이상이 배웠다라고 했는데 이 이모에 대해서 좀 불확실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저는 연구자로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송덕기가 1964년도 한국일보에 그 예웅의 그 문화 전문위원한테 자기가 18세 때 배웠다 했거든. 그리고, 이모다, 애가, 이모는 뭐 29세다 이래서, 그럼 이 정보가 그대로 일관성이 있으면 되는데, 송덕기 스스로 10년 뒤에, 이 정보를 바꿔버렸잖아. 아니다. 18세가 아니고 내가 6년 소급해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아니고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이모한테 배웠구나. 그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냐고. 자,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있어. 태권도 배우러 내가, 태권도 도장을 갔어. 그런데, 뭐, 시간이 아무리, 흘렀다 해도, 내가 태권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다. 그랬다가, 10년 지나가지고, 아니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태권도 그 도장에 간 게 아니고, 내가 초등학교 때 갔었네. 이걸 상식적으로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택견계보 관련해가지고 이모에 대해서 송덕기가 자기 나이를 6년을 소급시켰으면 이모 나이도 6년이 소급돼야 되냐 아니면 이모 나이는 그대로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걸 생각해야 되냐 그거고 그 다음에 송덕기가 18세 때 배웠다 하면 정리해서 다 커가지고, 동네 큰형님이요. 11살 많으면,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힘 좀 쓰는, 동네 큰형 정도로 인식을,
했을 것이고, 12세 때, 말이 바뀌었잖아. 그 12세 때, 초등학교 때, 29세, 6년을 소급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삼천벌이야. 인식 자체가 달라지는 게 송덕기가 이모를 생각하는, 근데 이모 나이는 그대로 두자 이거야. 6년을 송덕기하고 같이 소급한 건 아니다. 송덕기만 6년을, 소급을 했고, 이게 29세는 그대로다. 그러면은, 18살 때의 송덕기가, 11살 연상의 이모에 대한 인식, 그거는 동네 큰형님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동네에서 막 힘 좀 쓰고, 그래서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동네 애들한테는. 자, 그런데, 저기 뭡니까? 18세가 아니고, 송덕기가, 스스로 배운 나이를 바꿨잖아. 12세. 그거는 아직 어린애라 볼 수 있거든. 그때 바라보는 29세의 이모는, 동네 큰형님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 29세하고 12세는, 17세 차이가 나네. 17세. 17세 차이가 나네. 동네 큰형님이 아니고, 좀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이거, 결혼하는 연령이 좀 빨랐던, 경우가 적지 않거든. 삼촌뻘이고, 어떻게 보면은, 부모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덕기가 왜 자기가 배운 나이를 18세라고 했다가 이게 일관성 없이 12세로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들한테 이게 혼돈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웠던 이모 자체가 이게 이게 불명확해진다는 거예요. 나이를 그러면은, 송덕기가 6년 소급하니까, 6년, 그럼 이모도 그러면은 6년을 소급해야 되냐, 나이가? 그런 나이가 어딨냐, 고무줄도 아니고. 그리고, 이모 나이는 29세는 고정불배이다. 송덕기만 18세에서 그냥 6년을 소급했다.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이모한테 배운 것 같은데, 배웠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배웠네. 그 자체도,